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벨라루스 지도입니다. 지도가 이제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이고, 깃발이 이렇게 위에는 3분의 2 정도가 빨간색, 3분의 1 정도가 아래에 녹색, 그리고 또 세로로 이렇게 전통 문양이 들어가 있는 이런 독특한 깃발입니다. 빨간색은 그 과거 영광을 나타내고, 또 녹색은 미래의 희망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수도는 뭐 지금 민스크 200만 명에 사는 대도시입니다. 인구는 940만 명, 주변국에 비해서 좀 인구수가 적습니다. 이 인구 940만 명 중에서 84%가 그 벨라루스인입니다. 그리고 한 8% 러시아인이 있고 3% 폴란드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 주변 나라들을 보면은 그 동쪽에 러시아, 서쪽에 폴란드, 북쪽에는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그리고 남쪽에는 우크라이나, 이렇게 사면으로 여러 나라한테 둘러싸여 있죠. 그 다음 면적은 남북한을 합친 면적이고, 종교는 러시아 정교, 러시아 정교가 85% 정도 되고, 나머지 기타 소수 종교가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6,000달러니까 좀 경제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고, 공용어는 벨로루시어와 러시아어, 이미 러시아어를 사용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서로 배척하지 않고 그냥 서로 편리하게 편안하게 두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대통령제인데 그 루카셴코 6번째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4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장기 집권이죠. 그런 상황에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는 경제적으로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관세 동맹을 맺고 또 이렇게 그 국경선을 개방했기 때문에 두 나라는 뭐 거의 한 나라처럼 서로 이렇게 출입이 자유롭고, 여기 그 벨로루시 국민에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물어보면은 뭐 러시아 사람이라고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 경제적 협력 관계에 있고 국경선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이라서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다른 뭐 특별히 뭐 독일 민족이라든지 뭐 이렇게 배타적으로 대하는 그런 나라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핀란드에서 벨라루스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벨라루스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많지 않습니다. 러시아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핀란드, 이렇게 몇몇 나라밖에 없고, 그래서 좀 입출국할 때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 민스크 공항인데, 지금도 이 공항 그 입국을 하려고 하면은 뭐 여권을 돋보기 가져와서 본다든지, 뭐 신고할 게 없다고 해도 그 빨간색 코너로 오라고 해서 짐을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조금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민스크 시내는 굉장히 그 도로 구획이 잘 되어 있고, 도로가 굉장히 넓고, 또 여기는 뭐 거리에 뭐 쓰레기라든지 뭐 어지럽게 그 널려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한 도시다, 우리가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민스크 시내 그 현대적인 건물 모습인데, 이 민스크는 굉장히 비극적인 도시죠. 2차 대전 때 그 독일군의 공격을 받아서 뭐 거의 다 파괴되고 남아있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전부 다 재건을 했습니다. 이거는 호텔 리셉션인데, 호텔에서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그 절차들이 까다롭습니다. 뭐 이렇게 여권을 내라, 또는 뭐 그 이미그레이션 도큐멘트를 내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하는데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 사람들도 대체로 다 이 민스크를 보고 이게 유럽에 있지만 유럽에 있으면서도 유럽 같지 않은 도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민스크는 수도이면서 산업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근로자들이 있고, 또 많은 공장들이 가동이 되고 있고, 생산된 제품들은 거의 전부 러시아로 판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경제적 관계가 굉장히 긴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러시아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이렇게 접견실의 모습인데 대체로 그 슬라브족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승리광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별이 그려져 있고 한데 2차 대전 때 소련군이 승리했죠. 소련군 중에 일부가 또 벨라루시 사람들이니까 여기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주변의 도로들이 거의 뭐 일직선으로 참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독일이 그 2차 대전 침략에 대한 사죄 차원에서 건설해 주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승리광장입니다. 이때 2차 대전 때 승리한 군인들, 영웅들 이런 거 부조물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북한에서 본 소련군 그런 모습들인데 상당히 좀 이질적인 어떤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이것은 민스크 시내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독립광장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찍으면은 좀 더 전모가 잘 드러날 텐데 이거는 이제 지상에서 찍었으니까 과거 한때 이것을 레닌 광장으로 불렀는데 지금은 독립광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건물은 벨라루스 정부 청사입니다. 그 앞에 있는 이제 레닌 동상이고 레닌 동상 밑에 보면은 1917년 볼시비키 혁명 할 때 그런 노동자, 소비에트 노동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이제 혁명을 하던 그때의 모습입니다. 이 민스크 게이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건물들은 과거 소련 제국 시절 사회주의적인 양식에 의한 어떤 그런 아주 권위주의적인 그런 건물이죠. 그것이 아직까지 여기 남아 있는데 그 당시를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도 독립광장에 있는 성당인데 붉은 교회, 붉은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풀네임은 성 시몬 및 성 엘레나 로마 가톨릭 교회다 이렇게 가톨릭 성당이죠. 여기는 러시아 정교가 지배적이지만은 이게 이제 특별히 여기에 붉은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폴란드 출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초상화죠. 여기 눈물의 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수도 호수 주변에 조그마한 섬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눈물의 섬입니다. 일설에 듣기로는 여기 전사한 군인들 고향에 흙을 하나씩 가져다가 쌓아가지고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소련군이 1979년부터 89년까지 10년간 싸웠는데 벨로루시 군인들이 약 3만 명 참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780명이 전사를 했는데 전사한 어머니 자녀들을 둔 어머니들의 모습이죠. 이때 마침 눈이 왔을 때인데 눈까지 이렇게 조각에 묻어 있어 가지고 더 슬픔이 느껴지는 그런 건데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어떤 그런 슬픔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죠. 여기 눈물의 섬에서 보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국립 오페라 및 발레 극장인데 이때는 공연이 없을 때인데 이 건물은 원래 20세기 초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도 독일군이 파괴하지 않았고 또 소련 공산당 시절에는 여기를 업무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건물이 파괴되지 않고 아직까지 보존됐다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페라 극장 주위 풍경인데 아주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죠. 이것은 아주 독특한 건물입니다. 국립도서관인데 23층의 정육면체 건물이다. 일반인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이 도서관이 특별한 것은 주위
이 건물 밖에 그 전 세계 모든 글자를 여기에다가 새겨 넣었다 이렇게 합니다. 불행히도 우리 한글은 여기 빠졌다고 하는데 그것만 빼고는 뭐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조성된 그거죠. 이거는 민스크 시인의 일반적인 그런 네온사인도 있고 아주 그 자본주의적인 어떤 냄새가 좀 나죠. 네, 그런 시인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민스크 시내에 가면은 유명한 KGB 건물이 있습니다. 소련 치하에 있을 때는 아주 무서운 곳인데 지금은 이제 관광지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는 뭐 그 앞에 이렇게 아주 그 맛집으로 소개되어 있는 어떤 식당입니다. 여기서 이제 와인이라든지 맥주 이런 걸 마실 수 있는 아주 대중 펍처럼 편안한 곳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스크 시내에 그 카페 이런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이런 분위기 좋은 곳입니다. 지금 뭐 민스크에서 올드타운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파괴되지 않고 남은 것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대체로 뭐 새로운 건물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 벨로루스는 그 특별히 그 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그냥 그 모든 국토를 횡단하는 그런 도로가 더군다나 여기는 평지니까 그냥 끝없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그 벨로루스 국민은 물론이고 그 경제 동맹을 맺은 러시아 사람들은 여기를 자유롭게 무료로 이렇게 언제든지 통행할 수 있고 다만 외국에는 전부 유료를 받습니다. 유료 통행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 안 내고 가면 카메라에 다 찍어서 나중에 다 받아낸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도로 잘 돼 있는데 요즘은 경찰차를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 뭐 경찰이 무서워서 뭐 이렇게 렌트 해가지고 차를 드라이브하기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그 외국인이나 관광객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지 마라. 만약에 무슨 싸움이나 분규가 있으면은 자국민을 체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이 요즘은 안 보인다고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그 벨로루시 풍경이죠. 요거는 그 동북 쪽에 있는 그 민스크에서 조금 외곽에 있는 미르성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고 아주 그 웅장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부에서 보는 모습인데 이게 2차 대전 때는 이 지역에 있는 그 유태인들 임시 직결지로 개토로 쓰였다고 합니다. 아주 불행한 일이지만은 그런 독일군이 그런 용도로 사용했고 또 소련 치하에서는 여기를 또 일반 거주 시설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거주하던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가 많이 망가졌다 뭐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전체적인 외관은 잘 보존됐습니다. 이건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그림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 미르성 주변의 풍광인데 동네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벨로루시의 일반적인 농촌 풍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다시 또 보는 이제 벨로루시 항공인데 벨로루시는 참 가기 어렵기도 하고 또 약간은 좀 이렇게 아직까지는 편치 않은 곳이라서 좀 덜 가는 점은 있습니다만은 한 번쯤은 가볼 만한 장소 특히 벨로루시에서는 민스크를 뺄 수가 없겠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